충치 생긴 것 같아서 왔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거나 증상을 들어보면 그냥 잇몸이 좀 부어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잇몸이 중요한 게 사실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처음에.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가 뼈까지 녹아서 치주염이 되는 거죠. 뼈가 점점 내려가게 되고 치아가 흔들리다가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소리 없이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잇몸 관리가 평소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영업 비밀인데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잇몸을 건강을 위한 비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 치료를 제일 많이 찾아오는 이유.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비두님. 네. 치과 치료를 받는 순위가 1번 잇몸 질환, 2번 충치 치료, 3 신경 치료. 정답이 몇 번 같으세요? 아, 이거 너무 쉽죠. 2번 아니면 충치. 아닌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죠. 치주 질환의 경우 치과 내원의 퍼센트로 한 35% 정도 되고요. 충치가 한 12%, 신경 치료가 한 7% 정도. 생각보다 치과에 오시는 주요 원인은 잇몸 치료다. 오시는 환자분들도 충치 생긴 것 같아서 왔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거나 증상을 들어보면 그냥 잇몸이 좀 부어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충치 치료보다도 잇몸 관련된 뭐 스케일링 잇몸 치료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잇몸이 중요한 게 사실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처음에.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가 한참 진행이 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냥 별 문제가 없었는데 라고 오셨다가 내가 잇몸이 많이 망가져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소리 없이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잇몸 관리가 평소에 잘 하셔야 됩니다. 증상 따라 다르긴 한데 양치하거나 치실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요 뭐 이런 증상으로 오셨을 때는 사실 그냥 가볍게 스케일링 하시는 걸로 호전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잇몸하고 뭐 치아 사이에서 염증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라든지 잇몸이 많이 부었어요 라든지 증상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통증은 없으시더라도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에는 어려운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자체를 저희가 잇몸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걸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뼈가 아닌 연조직, 살 부분만 부르는 걸 저희가 치은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치은염이라고 부르고요. 염증이 더 깊이 파급돼서 뼈에까지 녹이고 염증이 생긴 경우는 치주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치은염이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뼈까지 녹아서 치주염이 되는 거죠. 뿌리 밑쪽에도 치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 거기서 살면서 뼈를 녹이게 되니까 뼈가 점점 내려가게 되고 치아가 흔들리다가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잇몸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비유를 이렇게 드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탈모가 생기면 심지 않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무슨 탈모 약을 먹든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잇몸도 한번 나빠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진 않아요. 더 나빠지는 거를 막는 정도이지 이미 한번 이렇게 잇몸뼈가 내려간 거를 올릴 순 없고 저는 이제 또 여자다 보니까 이제 주름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긴 주름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잇몸 관리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천하는 잇몸 좋아지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양치질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치아에 씹는 면 혹은 치아만 닦는 게 아니고 잇몸하고 치아 사이 경계 부위에 이제 칫솔모를 집어 넣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잔살을 닦아낸다고 생각하시고 그 경계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치를 할 때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도 같이 닦아주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잇몸을 잘 닦지 않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자꾸 치석이 생기고 세균이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점점 깊숙이까지 세균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바스법이라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 정도 되고 가볍게 진동을 주는 방법,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거 영업 비밀인데 헥사메딘 가글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잇몸을 건강을 위한 비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신다든지 하면 가글 먼저 하고 수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독 개념으로 그때도 많이 하고요. 잇몸 치료하고 나서도 저희가 보통 적용하고, 신경 치료 같은 거 했을 때 치아 그 신경관 내를 또 소독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약과 소독약. 가글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잇몸 치료 마치고 나면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잇몸 치료를 다 마친 다음에 헥사메딘을 이제 솜에 적셔가지고 묻혀서 해드리거든요. 특정 이제 세균에 효과적인 항균 작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항상 도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컵이 같이 와요. 이게 100ml짜리인데 이게 한 3,000원 정도 하고 이 컵에 보면 15ml 정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5ml 정도 따라가지고 이게 머금고 계시는 머금고 거예요. 계시면 돼요. 지금은 막 한번 와 해보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물고 계시면 되거든요. 1분 정도 있다가 뱉어내시고 물로 헹구지 마세요. 입안에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지 효과가 지속되기 네, 때문에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 정도는 따로 뭐 물을 마시지 말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헥사메딘 가글 같은 경우 이제 장기간 쓰시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아까 항균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강 내에서도 미생물의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미생물의 밸런스를 깰 수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고 또 한 열흘 이상 사용하실 때는 입안에 뭐 고철물이나 혹은 구강 내에 점막 같은데 착색이 조금 될 수 있어서 보통은 뭐 열흘 이상 계속 이어서는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열흘 정도 쓰시다가 한 1, 2주 정도 좀 쉬었다가 그 뒤로 다시 또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헥사메딘 가글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미 잇몸 질환이 다 치주 질환까지 진행이 됐는데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헥사메딘 가글만 열을 사용하고 뭐 2주 쉬었다 열을 사용한다고 해서 치주 질환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글만 사용한다고 해서 잇몸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증상에 맞는 잇몸 치료를 받으신 후에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치실하고 치간 칫솔을 꼭 하셔야 되세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 잇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양치만으로 해서는 그 사이가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치실하고 치간 칫솔을 잘 해주셔야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가 너무 빡빡해서 치간 칫솔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치실을 쓰시고 간격이 틈이 넓다 치간 칫솔을 이렇게 적용해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치간 칫솔을 너무 사이즈를 큰 거 쓰시는 경우에 간혹 안 들어간다 티가 난다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저는 작은 걸 조금 추천을 드리거든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실 때 처음에는 좀 피가 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염증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실만 돼도 피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며칠 정도 쓰시면 염증이 그래도 조금 완화되면서 피가 안 나게 되니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피가 좀 처음에 좀 나더라도 계속 꾸준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시는데도 일주일 이상 계속 피가 난다면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고 일단 치간 칫솔은 치주과학에 나와 있는 권장 사이즈는 적당하게 빡빡하게 끼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해도 잇몸에 이제 무리를 줄 수 있고 너무 헐렁하면 전혀 이제 닦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든요. 치아 공간이 앞쪽은 조금 작고 어금니로 갈수록 좀 넓고 잇몸이 안 좋다 하는 부위는 조금 더 넓고 하거든요. 한 가지 사이즈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최소 2개 이상 정도 이제 사이즈로 적당히 빡빡하게 끼이는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제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습관이 중요해요. 교정을 한 분들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교정 장치를 떼고 나서도 그냥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찝찝해서 양치를 안 한 기분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10대, 20대 때부터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본적으로 들여놓으시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다가 부위별로 여기는 좀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하시면 주기적으로 잇몸 치료로 잇몸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10대 때 보통 교정을 많이 하시니까 10대, 20대 초반 때 교정을 받고 나서 이제 한 40대 분들 꽤 보거든요. 교정한 지 한 10년, 20년 지나셨는데 이가 보통 그런 분들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거의 쓰세요. 그래서 거의 잇몸도 되게 건강하신 편이 많아서 그런 걸 보면 교정해서 이가 가지런해져서 그렇다기보다 관리하는 습관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유익한 영상을 보고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에서는 좀 어떤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발생하는지. 간단한 치은염이라고 해서 그냥 잇몸이 약간 염증이 있는 정도? 그런 경우는 이제 스케일링으로 간단히 좋아지시는데요. 치주염이라고 해서 이제 뼈까지 염증이 파급된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먼저 진행한 후에 붓기가 좀 가라앉으면 저희가 잇몸 치료, 치은연화 소파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고 잇몸 깊숙이 안쪽에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치아가 사랑니 빼고 총 28개거든요. 7개 정도씩 4번 정도 나눠서 진행하게 되는데 비용은 15,000에서 한 2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같은 잇몸 관련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잇몸 치료 같은 경우에 4번 나눠서 하신다고 했을 때 2만 원 내외 정도의 비용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건강보험 혜택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스케일링은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청소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먼지나 정리정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잇몸 치료는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어디에 이제 묵은 때 이불 다 걷어내고 장에 있는 거 다 걷어낸 다음에 쓸고 닦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번 대청소를 했다고 해서 먼지가 안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잇몸 치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권장되고 있긴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받으셔도 전혀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잇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주시면 잇몸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실천해 주시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내 잇몸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그거는 이제 젊은 나이일 때 시작하실수록 좋다는 걸 명심하시고 꼭 치과를 가까이 두시고 자주 내원하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